캣 웨더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들이오겠는데요. 어제까지 7골의 연속 맑은 날씨 보이던 우리 증시에도요. 차익 실험 매물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자세한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하는 등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요.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가 급등, 오늘 정유주들 주가에는 쾌청한 날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그 밖에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학도 두 자릿수대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유주와 마찬가지로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성하이텍, 풍상 등의 국내 방산주, 또 흥하해운과 STS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등의 해운주들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풍산의 경우에는요, 타 방산주 대비 저평가됐다는 증권가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은요,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뿐 아니라 이 자동차 부품주까지 전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두 종목의 날씨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넥슨 게임즈는요. 전날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텐센트가 약 20조 원을 들여서 넥슨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과 접촉했다는 보도를 전하면서요. 장 초반부터 맑은 날씨 보였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만들며 음봉의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또 거래 성사 여부가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파마리서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 분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요, 통상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동일한 지분율로 배정하는 방식이고요. 물적 분할에 비해서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최대 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시도한 사례가 늘면서요. 인적 분할도 더 이상 일반적인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 날씨도 보실 텐데요.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안산에 이어서 남양주의 두 번째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AI 디지털 허브 건립과 관련해서요. 경기도, LH 등과 협상을 마무리했고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지역 핵심 공약으로 남양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구 지정을 발표했다는 점, 또 이번 대규모 투자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대형 투자라는 점이 더 부각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NHN인데요. AI 투자 등 새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 증권가 보고서의 영향으로 오늘도 맑은 날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에더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현재 25%의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하며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 높을수록 그들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 중이며 철강 관세도 지난 4일 25%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 데일리 아스탁은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점, 그리고 7거래 연속 이 증시가 올랐다 보니까요. 오늘은 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뭐 아시다시피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락의 명분을 좀 제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만큼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었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그게 확전으로 크게 증가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이란과 핵 관련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뭐 투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이스라엘과의 그 교전이 얼마만큼 이어질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지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뭐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대세를 뭐 거스르지는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이 단기간에 좀 끝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도세가 일단 그동안에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그렇게 또 크지 않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봐도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짧게 보는 그런 시각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4조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으로는 한 2,70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매도세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이 한국은행 쪽의 재정 정책 그리고 유동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추경까지 이어지면서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이제 62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60조 이상으로 늘어난 게 21년 코로나 이전 그때가 이제 처음 60조가 돌파가 됐었던 시점이고 이제 4년 만에 다시 60조를 돌파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대기 자금이 많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만큼 하락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차라리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 만큼 어떻게 보면 대기 자금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요건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장 단기적인 속도 조절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현재 구간에서요. 개인만이 나홀로 사들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1%대, 코스닥은 3%대까지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입니다. 저희 또 시장 전략 잘 세워봐야 될 텐데요.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 아스탁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건자재, 인테리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작년까지 다소 억눌려 있던 건설주들이요. 올해 들어서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건자재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남북 경협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했습니다. 북한 역시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더해지면서요. 어제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남북 경협주들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저희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조선입니다. 미국에 이어 인도까지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 K조선입니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하고 있는 우리의 국내 조선주들 앞으로의 향후 향방 역시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건자재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새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런 공언을 하면서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감 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건자재 인테리어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이제 건축이나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미 이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네. 뭐 물론 원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플랜트, 해외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피해 비할이라든지 지배 구조 개선 관련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긴 했지만 일단 뭐 건설업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네. 것 자체는 건설업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이제 추경 예산 편성이 이제 확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보면 결국엔 내수 소비 회복이 본격화되고 이 내수 소비 회복이 본격화되면 다시 이제 국내 쪽 관련된 건설이라든지 PF 그동안에 중단됐었던 PF 사업에 대한 것도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건자재 관련 쪽도 건설에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건자재 관련 종목들 일단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요. 작년까지 굉장히 억눌려 있던 건설주들 올해 들어서는요. 현대건설을 필두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 들어서면서 경기 부양,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까지 지금 호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건자재 안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팀장님. 역시 이제 건자재 관련돼서 건축 관련된 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LX 첫 번째 종목은 하우시스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일단 우리나라 건축 자재 관련돼서는 1등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건축 기자재 관련 섹터가 좋아지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자동차 소재 관련된 부분까지 최근에 캐파가 좀 많이 능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PBR이에요. PBR이 0.3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좀 가격 매력이 있다. 자산 가치 대비해 봤을 때 상당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른 만큼 그동안에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건자재 관련된 1등 종목이다라는 거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LX 하우시스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역시나 KCC를 가져왔습니다. KCC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뭐 도료라든지 페인트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페인트나 코팅 사업부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매각 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상당히 비용적인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료 사업부 관련된 성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료라는 것 자체는 이제 페인트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페인트 소재 쪽에서도 조선이라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조선 관련된 섹터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K조선과 더불어서 이 조선 도료 관련된 매출의 성장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쪽은 도료 쪽이 조금 뭐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 마무리 그리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두 번째 종목은 KCC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 지누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지누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뭐 미국과 캐나다, 아마존이나 이제 월마트닷컴, 월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매트리스를 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 그 백화점 그룹 쪽에 인수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 역시 북미 시장에 대한 회복이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역시 실적부터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때까지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지금 주가가 단기적인 바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다시 상승 쪽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지누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자재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유 그리고 종목별로 공략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렉스, 하우시스는 저피 비열 그리고 KCC와 지누스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남북 경협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하면서요. 남북 경협 협력 테마주들 안에서의 상승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6.15 축사에서도요. 남북 대화 채널 빠르게 좀 복구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어제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잘 뭐 서신을 통해서 뭐 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상승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북 확성기를 중단을 했죠. 그런 점도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 얼마만큼 이게 협상이라든지 이 어느 정도의 단계로 발전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추가적인 발전 단계로 접어들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뭐 관세 협상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도 높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 이제 내수 부양 정권 초기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직까지 확고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역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대북 관련 종목들은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이 남북 경협주들 전반이 좀 좋은 분위기였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현재 뭐 운봉의 흐름 그리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상반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남북 경협의 상징이 됐었던 네.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 남해화학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이 그 비료 만드는 회사 중에 우리나라 1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물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역시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같은 거를 이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남해화학도 혹시라도 이제 뭐 대북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동사학 또한 마찬가지로 PBR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BR이 0.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가격 매력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철도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도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아TI가 좀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탄력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해안 쪽 관광 단지를 좀 조성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철도를 복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시베리아 철도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철도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철도 신호 제어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제 고속철도를 바탕으로 신호 관련돼서는 100% 동사의 신호 관련된 시스템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신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뭐 신원은 아시다시피 역시나 의류 쪽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결국엔 남북 경협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개성공단 관련된 것도 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뿐만 아니라 뭐 JST나 인디에프 등도 개성공단에 참여했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가 부활이 된다라고 보면 역시 개성공단에 먼저 진두지휘했던 그런 기업들부터 일단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 안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남해화학, 대아TI, 신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은 조선입니다.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또 새 정부에서도 조선업에 대한 강한 이런 육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순항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3천 이제 5천 시대를 연다고 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조방원은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쉽게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천 시대를 간다라고 보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튼튼하게 자리매김을 해주면서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해야 결국에는 네.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조선 관련된 종목들 역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게 뭐 단 한 회, 올해로 실적이 수주가 모멘텀이 받쳐져서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뭐 2년, 3년, 길게는 3년, 4년 빌드업을 수주 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확대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0년까지 국제해사기구에서 친환경 관련된 선박을 100% 만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선박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를 하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친환경 선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선주 안에서의 기회 찾아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H현대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선박의 엔진을 만들고 있는 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선박주들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유일하게 다른 조선사들은 이제 방산 관련된 조선을 같이 연계를 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 포트폴리오는 없지만 이 조선 특수선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특수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수주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중공업도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화오션 역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필리조선소가 관건인데 이 필리조선소가 올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적자 규모를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에는 흑자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만들어진 조선소를 우리나라에서 하나그룹에 인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역시 미국의 뭐 유지보수 관리, MRO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든지 그리고 군함 관련된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어서 역시 하나오션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큰 모멘텀 안에서 조선주, HD 현대마린솔루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건자재와 남북경협, 조선까지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종목까지 살펴보는 데일리 아스닥 시간,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필요 없는 보장은 뺍니다. 2017년 이전에 가입한 1, 2세대 실손보험 소비자들이 본인이 쓰지 않는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형 특약 도입이 금융당국 주도로 본격 추진되면서 약 2,20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떼어내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택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실제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의 70% 이상이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 소비자에겐 희소식이지만 보험사는 울상이다. 보험료 수입은 줄고 청구가 집중되면 손해율은 되레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득은 누가, 부담은 누가 질까? 네, 답답한 포트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는데요. 20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또 오늘 성공 여부 확인하는 날인데요.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기술적 분석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추세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홀딩의 의견 주셨거든요. 챌린지 성공률 1.93%로 마무리하게 됐고요. 화장품중 내에서 같은 날 네오팜 편입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또 상승 추세 강하게 이어오고 있고 여전히 그 흐름 이어나갈 수 있겠다 홀딩의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1%대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펌텍 코리아는요,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 1위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이 인디 브랜드를 주도로 한 K-뷰티 열풍 속에서요, 분기마다 매출이 2자리씩 뛰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2.28%의 성공률로 저희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하나오션인데요. 어제 증권가에서 하나오션의 미 조선업 진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세에 뛰었고요. 또 이 거래일 만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목표가 상향 의견 주셨고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8.86%입니다. 다음 종목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이고요. 기존 메이저 3사 고객들의 재발주 효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단기간 안에 5%대라는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고요.
같은 날 제우스라는 종목도 공략을 해주셨는데 HBM, 로봇 등 다양한 산업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여기에 고객사 확대라는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2.37%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제 두 가지 종목도 편입해 주셨죠. 태성과 일진파워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태성 같은 경우 이제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파트너님의 필승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공략해 주실 때마다 좋은 성과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제 어제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입니다. 챌린지 성공률 두 자릿수대 보이고 있습니다. 13.29%의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발전소 설비, 정비, 원자력, 기자재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하루 만에 1%대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희 총 8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20주차 1313 챌린지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까요? 누적 성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58%의 20주차 성공률로요. 1313 챌린지 또 성공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 또 성공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요. 역시나 또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성공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36%로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 날에 시장이 좀 더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걱정을 했는데 36%의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보너스 챌린지를 공략을 했을 때 저희가 1주차부터 20주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3번을 실패했고 17번을 성공을 하면서 80%가 넘어가는 성공률을 함께 만들어 나갔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이제 상승 흐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공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는 강력하게 올라왔지만 이젠 단기 조정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장기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고가에서 챙겨놓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하지만 단기로서 공략을 해야 시장의 하락폭을 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20주차 중에서 17번의 성공률 저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도 충분히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 공략할 수 있는 공부방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공부방에서 제가 그 종목들 기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종목들에 대한 매수 기법들, 향후 대응 방향까지 모두 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주차 챌린지 진행되는 동안에요. 3번을 제외하고 17번을 저희 성공으로 마무리한 1313 챌린지입니다. 꾸준하게 그동안 따라오셨던 분들이시라면 오늘 약세장 안에서도요. 포트폴리오 좀 붉게 빛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트너님 오늘 또 20주차 챌린지 마무리가 되지만요. 또 챌린지 안에 종목들 리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주차 챌린지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야 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재룡 전기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룡 전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시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중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 중요 저항 라인대인 35,0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 소폭 눌리고 있습니다. 현재 34,950원을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11선에 안착을 했죠.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늘의 저가 이 11선 구간이 34,880원입니다.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34,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바닥을 다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다만 시장 자체가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추가된 시장이다 보니까 이 재룡 전기 마찬가지로 조금은 더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눌림폭 어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
제가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아서 2025년도 3월 달에 저점부터 이어져 왔던 이 상승 추세 다시 한번 그어드리면 상승 추세의 저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그 가격대 기준 잡아드리면 한 34,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터치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이 종목도 34,000원대 리스크 관리점 잡고 단기 목표가 37,25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네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의 경우에는 이렇게 15,330원 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오늘 장중에 3% 이상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오늘 조정 폭은 3%의 조정 폭이긴 하나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았을 때에는 조금은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 수가 있냐? 이 14,450원 라인대 중심선 부분이죠. 이 중심선에서는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저점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14,450원 이 라인대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는 실망 매물까지 쏟아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정말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4,450원 이탈 시 리스크 관리점 잡고 전 고점인 15,330원 무난하게 도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니 이 가격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인 펌텍코리아 보도록 할 텐데요. 펌텍코리아의 경우에는 이 종목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11선까지도 걸쳐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조정 장세를 이 종목이 단기간에 이기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11선, 종가 기준으로 11선 이탈했을 때에는 우리가 익절 처리를 짧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남은 비중으로 다시 한번 전 저점인 54,800원 라인대, 이 검정색 중요 지지 라인대죠. 이 라인대까지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59,6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장중 4.32%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고가를 경신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죠. 근데 이 흐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이 특출나게 시장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시장이 현재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뭐 방산주나 혹은 뭐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 시장이 하락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도 좀 더 강력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종목들은 시장 하락에 의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워낙 함께 공략했던 공략 타점도 좋았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하락폭이 이어졌을 때 이 종목은 4%까지 상승에 이어서 현재 약보합권대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54,000원 라인대에서는 한 번 더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4,000원 라인대에 리스크 관리점 잡고 다시 한번 전 고점 라인대인 57,800원 라인대 이 라인대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제우스 보도록 할 텐데요. 제우스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어냈었죠. 뚫어냈을 때 거래량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전 거래일의 197%, 300%에 못 미치는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한 선에서 윗꼬리를 달고 종가 마무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1.21%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이렇게 지수가 하락했을 때 버텨내질 못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조금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 안에서는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12,900원 라인대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점 잡고 이 라인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13,900원 단기 목표가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인 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공략을 했고 어제 공략한 고가 기준으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목표가에 상향을 하는, 목표가 위에서도 한 번 더 이틀 연속 목표가를 터치했죠.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 주척으로도 한 번 더 보여드렸죠. 이렇게 수급도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추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단기 포트에 이어서 장기 포트까지 좀 가져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월요일 날 장기 포트를 공략을 하죠. LS 에코에너지를 편출을 하고 이 종목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37,000원대까지 기준 잡고 장기 포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일진 파워 보도록 할 텐데요. 일진 파워의 경우에는 오늘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4.96%까지 하락을 했지만 우리가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되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추세 강화 돌파 패턴을 전 거래일 날 돌파를 했고 오늘 4%가 넘어가는 조정 장세에서도 이 초록색 선,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 삼아서 이렇게 분봉 기준으로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나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이렇게 동반을 하면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리스크 관리점을 잡아드리면 11,100원 라인대 이탈 시에는 실망 매물까지도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기준 잡고 단기 목표가 12,4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챌린지 종목들을요,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5거래일 만에 단 8가지 종목으로 36%대라는 성공률 이뤄냈다라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기 포트의 변동사항 있습니다. 태성 장기 포트로 편입됐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요,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 선정 기법이나 시장의 분석법들이 굉장히 딱 들어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좀 참여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을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등대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0주차 중에서 17주차 정말 놀라운 성공률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는지 공략 기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혼자서 공략하기 좀 어려워요. 항상 방송으로만 보고 방송에 나오는 분들의 종목만 얘기만 듣고 매수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홀로서기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매매 기법들, 어떻게 종목들을 선정하고 공략하는 데에 따라서 추가 대응 방안까지도 잡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 좀 오르다가요, 오늘 주춤하다 보니까 더 시장에 대한 고민 깊으실 것 같아요.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깊이 있는 분석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하단에 QR코드 참고해 보신다면 또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21주차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21주차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해 드릴 두 종목은요. 바로 i3 시스템과 대한해운입니다. 이 두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일찍부터 가지고 왔었는데요. 한 종목은 벌써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i3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3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소개해드리고 나서 고가를 끊임없이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고가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굵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산주 쪽으로 수급이 쏠려갈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IC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각종 총기류뿐만 아니라 소총 등에 순차적으로 적외선 영상 센서가 부착이 되면서 이제는 i3 시스템 하면 자율주행 관련주 아니었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방산주 쪽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주 광학 카메라 등을 제작하면서 우주 위성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까지도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냉각 센서 관련해서도 방산용 비냉각 센서 관련해서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이 방산용뿐만 아니라 이 냉각 센서 관련해서는 이미 탑티어 그룹에 위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비냉각 센서 사업에 대한 진출 이후에 좀 추가적인 좀 전체적인 외형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을 동반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면서 잘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은 3월 달에도 공략을 했고요. 공략한 이후에 벌써 고가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한 60% 이상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차례 89,800원까지 찍고 나서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하락을 한 만큼 이 종목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해 좀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 급등 이후에 한 차례 중요 지지 라인대인 82,5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전 고점이죠. 89,800원, 손절가는 78,0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해운이죠. 이 대한해운은 최근에 이제 가장 오늘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유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어요.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해운 운임료가 상승할 것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친환경 LNG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자회사죠. 대한해운 LNG 이 회사가 LNG뿐만 아니라 벙커링 사업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고 2030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LNG 벙커링선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해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한 조선 부분까지도 동시 성장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이 종목을 분봉으로 봤을 때 소개해드리고 나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 가격대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700원 라인대에서 등락폭을 보였는데 추가 상승이 이어졌죠. 그만큼 지금 해운주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따라서 다만 지금 최근에 오늘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열됐을 때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열됐을 때 공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더 늘렸을 때 공략이 유효하고요. 지금 당장 좀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98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이 종목 조금 더 리스크 관리점 잡을 수 있는 1,725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21주차 챌린지 종목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적외선 영상 센서 제조 기술 보유하고 있는 i3 시스템 그리고 대한해운까지 두 가지 종목 또 다음 주까지의 흐름들 저희가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1313 챌린지 데일리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